안녕하세요. 네, 신현정치 대표를 맡고 있는 송호입니다. 대동법, 저는 조선의 희년 선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 사서오경의 그 얘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천하만물이 공평한 이상사회를 뜻하는 말이고, 이 조선시대에서는 마을마다 이 왕에게 진상을 하죠. 그 각 지방의 특산물을 진상을 하는 것을 바치는 것을 공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마을이 모아서 바치는 것을 대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1608년 광해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0년간 개혁이 되었던 170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법제, 전 국가적인 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는 세금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역, 요역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는 군역, 또 하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물건을 날라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공납이었습니다. 공납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전체 조선 국가 재정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그 3대 세금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정도를 합친 정도의 아주 굉장한 양을 차지하고 있던 게 공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공납이 일반 백성들에겐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었었다는 겁니다. 이 부담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이 부담을 지기 싫어서 누군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어느 양반이 쏙 빠지거나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마을별로 대동단결해서 부담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조선시대 연산군 중종 이후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조선의 그 재정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백성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담을 줄이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40조, 50조 그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공안 개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안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공납을 그 각 분현별로, 고을별로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를 정한 장부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줄이고자 했던 거죠. 그게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지출을 절감을 하자, 어디서 복지 지출을 줄이자, 어디서 좀 아껴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와 비슷한 논의들이 이미 조선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극히 일부의 사대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주류였죠. 양반들 중에 조선시대의 백성의 삶을 바닥에서부터 체험한, 또 그러면서도 유능한 관료로서, 또 유능한 행정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힘을 썼던 김육대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조선 효종 때에 대동법을 평생 동안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행정가, 진짜 관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동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납의 부과 기준을 백성들의 호별 기준이 아니라 토지 기준으로 바꾸는 대개혁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했는지, 이 김육대감이라는 분이 대동법이 통과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송덕비를 세울 정도로, 또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670년에서 71년 사이에 조선에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대동법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이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대동법은 그때 당시에 무거운 특산물을 왕에게 바쳐야 됐던, 또 재정을 드리기 위해서 바쳐야 됐던 그 모든 무거운 특산물을 쌀로 바꿔서 내도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또 수많은 보이지 않는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100년 동안의 개혁, 그와 같은 대동법이, 다시 말하면 신대동법이 이 시대에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의 사대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공납을 갖다가 독점하면서 정치계약으로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사바사바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부패가, 공공기관의 부패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 공납을 바치는 것을 누가 더 많이 바치고 누가 더 적게 바칠 것인가? 그 불균등의 문제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신대동법은 크게 세 가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재정, 더욱 피폐해진 이 지방재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어떤 납세에 있어서의 그 불균형을 갖다가 또 부담하는,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과 또는 2030 젊은 청년 세대와 또 6070 아니면 50 세대들의 불균형,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이거는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생 안정,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동법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세금의 부담을 덜어줘서 민생을 안정시키면 동시에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 대동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대동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대조세제를 통해서 지대를 100% 과세해서 지대를 환수하고 또 지대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국가 채무로 가계부채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얼마든지 이 시대에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실행할 정치가, 관료이면서 또 그것을 실행할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법을 평생 동안 추구를 했던, 죽을 때까지 추구를 했던 김육대감과 같은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양반이었지만 이분은 71살까지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 셋집에 살았습니다. 더 많은 영광과 그런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정치가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저 역시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함께 신대동법, 또 지대조세제, 지대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개혁되고 이 바뀌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